안녕하세요. 수수구마의 수수입니다. 최근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팀 리드로 프로모션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익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이런 핑계는 조금 뒤로 넣어두고 다시 한번 열심히 비디오를 만들어 볼까 해요. 오늘은 모바일 앱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주 분야이기도 하고요. 저는 2016년부터 모바일 앱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스페시픽하게 저는 iOS 플랫폼에서 iOS 앱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주제를 정하고 난 후에 제가 유튜브에 비디오를 많이 찾아봤어요. 많은 영상과 비디오들이 사전적 의미로의 모바일 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었는데요. 개발 방법에 따라서 다른 모바일 개발자가 시장에서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주니어와 인터미디엇 레벨의 모바일 개발자를 뽑으면서 느꼈던 거를 포함해서 제가 현직자로서 느끼고 알고 있는 점들을 오늘 한번 비디오를 통해서 쉐어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 비디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바일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각각의 모바일 개발 방법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개발자가 시장에서의 위치가 어떤지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모바일 개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모바일 앱 개발을 하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티브 모바일 앱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Objective-C와 Swift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고요. 안드로이드는 코틀린이나 자바를 이용해서 모바일 앱을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C와 C++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은 아주 큰 토픽이어서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디바이스를 최대한으로 컨트롤하여서 본인 혹은 회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최대한 가깝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제공하는 기능을 세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개발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캐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빛의 밝기도 그렇고 카메라의 포커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드의 낡기 정도까지도 고려를 해서 카드 위에 있는 텍스트들을 모두 읽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카메라 API의 커스터마이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굉장히 딥하게 개발을 진행하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카메라 API를 딥한 레벨까지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은 네이티브 개발이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이브리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웹사이트를 모바일 사이즈로 줄여놓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모바일 사이즈가 된 웹사이트들이 버튼이나 텍스트 등이 다 잘 정렬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웹 개발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모바일의 결과물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웹 개발자들로 모바일 앱까지 관리할 수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방법이고요. 그러한 장점에 비견될 만큼 단점도 굉장히 명확한데요. 모바일 API의 접근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개발을 함에 있어서 새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크로스 플랫폼 형식이에요. 대표적으로 React Native나 Flutter 같은 언어가 있겠죠. 이 크로스 플랫폼 형식은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일부 보완해서 나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앱 같은 경우에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쓴 코드를 네이티브 코드로 바꿔줘야만 해요. 하지만 Flutter 같은 경우에는 UI 코드 한에서만
모든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면만한 캔버스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는 방법으로 UI를 화면 위에 렌더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UI 이슈와 UI 퍼포먼스 이슈를 해결한 아주 획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또한 Flutter 같은 크로스 플랫폼의 아주 큰 장점은 코드 베이스 하나로 컴파일러를 거치면 iOS, 안드로이드, 또 요즘에는 데스크탑 앱인 macOS나 윈도우까지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회사 입장에서 한 팀으로 플랫폼 4개를 혹은 그보다도 더 많은 플랫폼을 함께 유지 보수하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많은 비용 절감이 있으니 Flutter과 React Native와 같은 크로스 플랫폼이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하지만 크로스 플랫폼도 단점은 명확합니다. 네이티브 앱이 아니기에 모든 네이티브 API를 사용할 수 없고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수준 한에서만 API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기능의 스케일이 커질수록 나오는 미세한 버그에 초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또 새로운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따라갈 수 없다는 단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나 몇 가지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는 크로스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카메라 기능이 있어야 하는 앱, 두 번째로 블루투스를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해야 되는 경우, 세 번째 게임이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 네 번째는 이제 하이 CPU usage 나 high GPU, the graphic control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혹은 아주 미세한 메모리 컨트롤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등 많은 토픽에서 여전히 크로스 플랫폼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요. 지금부터는 각각의 개발 방법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회사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티브 iOS와 안드로이드 앱을 따로따로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하게 두 가지 플랫폼의 개발자를 따로따로 두어야 하고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꼭 그래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네이티브 앱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꼭 네이티브 앱을 개발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말했듯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국한돼요. 카메라 API를 딥하게 커스터마이징 해야 하는 경우, 블루투스 기능이 코어 기능 중에 하나이다. 혹은 게임, 보안 등의 아주 특수한 비즈니스 모델의 앱을 만드는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회사 사이즈에 따라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크면 클수록 네이티브 앱 개발을 하는 경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개발을 하면서 버그가 생기는 것은 조금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커져서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버그가 발견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0.1%의 확률로 생기는 버그라 하면 1000명 정도밖에 없는 유저분에서는 한 명만 버그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사용자 수가 100만이 넘어가면은 1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그 버그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회사 레퓨테이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발팀의 버그를 고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인데요. 버그를 고치는 책무 안에서는 네이티브 앱 개발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방법 하이브리드와 크로스 플랫폼은 중간에 컴파일러라는 것을 거쳐서 항상 모든 기능이 구현되잖아요. 그러면 컴파일러 자체에 생기는 버그라면은 그 컴파일러를 만드는 회사, 예를 들어서 Flutter이라 그러면 구글이겠죠. React Native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이겠고요. 그럼 이 회사들이 버그를 고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익스터널한 디펜던시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버그를 고치는 데 한해서는 네이티브 앱 개발이 가장 좋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회사일수록 어떤 버그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앱을 선택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회사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웹팀을 조금 늘려서 웹팀이 모바일 앱까지 관리하고 개발하도록 만들어 놓은 팀을 말하고요. 소수의 시니어 웹 개발자들 중에 모바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충분히 이 팀이 꾸려져 나가는 거고요.
카메라나 블루투스와 같은 API를 조정해야 되는 모바일 앱이 아니라 간단하게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많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버그가 한번 발생하면 특정 컴파일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어떤 버그냐에 따라서는 손을 쓸 도리가 없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방법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역시 크로스 플랫폼 형식을 사용하는 회사들인데요. 말 그대로 한 가지 코드 베이스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고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비용 절감이 되므로 어쩌면 꿈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방법에도 단점은 조금 뚜렷한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플러럴 같은 경우에는 Dart라는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Dart 개발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리액트 네이티브를 예로 들면 리액트 네이티브만 전문으로 하는 개발자를 구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 경험이 조금 있거나 시니어 리액트 개발자를 고용을 해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함께 개발하도록 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역시 네이티브 API에 대한 접근이 조금 제한적이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레벨도 제한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에 한해서는 선택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회사를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크로스 플랫폼을 선택을 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커질수록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점차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 방식을 바꾸는 게 요즘에 조금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에어비앤비는 처음에 리액트 네이티브로 앱을 개발하였다가 여러 가지 버그와 이슈 등을 경험하면서 네이티브 앱으로 넘어간 경우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밑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들어가서 어떤 이유였는지, 어떤 조건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아는 건 제 생각에는 개발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요즘엔 많은 회사들이 네이티브와 하이브리드 앱 개발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개발은 네이티브 방법으로 가고 어떤 특수한 기능에 국한해서 실험적이거나 테스트적인 기능을 구현을 할 때 한 부분만 따로 하이브리드나 크로스 플랫폼 형식을 사용해서 런칭을 하고 테스팅을 하고 데이터를 모은 후에 결정이 나면 그 부분을 네이티브로 만드는 형식으로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했던 C랑 C++도 현직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C랑 C++는 로우 레벨 언어에 가깝기 때문에 모바일뿐만 아니라 웹, 머신 등에서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플랫폼을 서포팅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common feature 모든 플랫폼에 사용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은 차라리 C나 C++ 같은 언어로 하나의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두면은 그 라이브러리를 각각의 플랫폼에서 임포팅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코드로 모든 플랫폼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C랑 C++로 core feature 등을 개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모바일 앱 개발에 입문한다면 이런 점들을 한번 꼭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티브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회사에서 스케일이 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혹은 특수한 비즈니스 모델 한에서 채택되는 방법이니만큼 요즘과 같은 잡 시장에서 아마 opportunity가 좀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웹 개발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프론트엔드로 넘어가서 잡 시장을 함께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더 기회가 많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야를 동시에 노리는 만큼 확률적으로 아마 기회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크로스 플랫폼 형식, 플러럴,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작은 회사에서부터 중견기업까지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용이 되긴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마 스케일이 큰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다. 혹은 빅테크, 애플,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그 기회는 조금 작을 수 있고요. 네이티브 앱 개발이 훨씬 더 그쪽을 지향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방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8년 넘게 모바일 앱 개발을 해오면서 요즘같이 어려워진 잡 시장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그 기회가 조금 더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요. 오늘 했던 모든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거를 한번 인지하는 정도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유익한 비디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what I need. Now if you wanna get the best of me